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윈도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 유형이 출제된다고 하는데요. 자, 윈도우 10에서는 뭐 휴지통, 파일 탐색기, 인쇄 작업, 파일 시스템, 바탕화면, 백업, 복원, 설정 등등등 얘기하자면 정말 많은 유형이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이 윈도우 10이에요. 근데 이것을 개념부터 보다 보면 이 윈도우만 공부하더라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속에서 개념을 습득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의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휴지통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지통이 있으면 휴지통의 파일이 실제 저장되는 위치는 일반적으로 C의 recycle.bin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다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 실제로 위치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C의 recycle.bin이라는 곳에 이제 위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한 경우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지통이 이렇게 있어요. 휴지통에 이 용량이 가득 차면 삭제되는 것은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휴지통의 파일은 이름을 변경하거나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지통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이름을 변경하거나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을 실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거나 실행 파일을 실행하려면 복원을 한 이후에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을 디스크마다 따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 C 땡땡 뭐 D 땡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이제 하나의 디스크예요. 그래서 이 C 땡땡 D 땡땡 각 디스크마다 따로 휴지통을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휴지통에 관한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저희가 파일을 삭제를 하면 휴지통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 있는 파일들을 복원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일을 삭제할 때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자, 파일을 삭제할 때 Shift를 누르고 삭제를 하게 되면 바로 삭제가 돼요. Shift를 누르고 삭제를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의 속성에 들어가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선택한 경우는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뭐 USB, 네트워크 드라이브, 도스 모드에서 삭제된 파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윈도우가 아니거나 이런 도스 같은 거, 윈도우가 아니거나 외부에서 삭제된 것은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외부 USB는 컴퓨터 외부 느낌이 있잖아요. 네트워크도 어떤 컴퓨터끼리 연결된 그 해당 컴퓨터 외부에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삭제된 거 또는 뭐 도스 모드, 윈도우가 아닌 이런 도스 모드에서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휴지통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의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휴지통의 파일이 실제 저장된 폴더 위치는 일반적으로 C의 recycle.bin이다 라고 하는데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될 때마다 삭제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2번 보기도 맞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이 속성창에 이런 버튼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3번 휴지통에 지정된 크기를 초과하면 보관된 파일 중 가장 용량이 큰 파일부터 삭제된다 라고 하는데 3번은 틀렸죠. 왜 틀렸어요? 용량이 큰 파일부터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파일 먼저 삭제된다고 했었죠?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휴지통에 보관된 실행 파일은 복원은 가능하지만 휴지통에서 실행을 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 휴지통의 속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휴지통을 보게 되면 여기 휴지통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속성을 눌러볼게요. 자, 속성을 누르게 되면 보기 2번에 있는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될 때 대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버튼을 눌러서 삭제 대화 상자가 나오게 하거나 표시되지 않게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도 여기 휴지통 속성에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 설치된 기본 프린터에 관한 내용이네요. 이 관련된 내용도 한번 개념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프린터가 뭔지 한번 볼게요.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내릴 경우, 그러니까 자, 저희가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와 연결된 어떤 프린터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컴퓨터에서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가 이 기본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그냥 프린터를 내렸을 때 기본적으로 인쇄 명령이 전달되는 것이 이제 기본 프린터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 프린터의 특징으로는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한 대만 지정 가능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인쇄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질 프린터가 한 대만 있어야지 그 프린터로 인쇄 명령이 전달되겠죠. 그리고 기본 프린터도 당연히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용어만 간단하게 볼게요. 이 로컬 프린터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컴퓨터들이 해당할 수 있는데 로컬 프린터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프린터, 공유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공유해서 사용하는 프린터로서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린터가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서를 보내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죠. 그래서 보기 1번은 맞습니다. 보기 2번 여러 개의 프린터가 설치된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와 로컬 프린터를 각각 한 대씩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 각각 한 대씩 설정하면 두 대를 설정한 거죠.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한 대만 지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얘는 두 대를 설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기본 프린터를 다른 프린터로 당연히 변경할 수 있고요.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4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의 인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면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의 출력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프린터 하다 보면 이런 화면 자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인쇄 작업에 대해서 볼 때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의 출력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프린터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문서 A, B, C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출력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보기 2번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보기 2번도 맞습니다. 지금 얘가 프린터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 프린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음에 대기하는 게 A, B, C라는 게 있을 때 B를 드래그해서 A 위로 올려서 이렇게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도 맞고요. 3번 일단 프린터에 인쇄 작업이 들어간 것은 프린터 전원을 끄기 전에는 강제로 종료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사실 이거 한 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서를 인쇄하는데 얘가 10,000페이지예요. 근데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은 전원을 끄기 전에 얘를 종료할 수 없다면 계속 프린터를 해야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도 당연히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인쇄 중인 문서나 오류가 발생한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 없다는 맞습니다. 여기 인쇄 대기열에서 인쇄열에 대기 중인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데 이게 인쇄 중인 문서나 오류가 발생한 문서는 전송할 수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기 4번. 인쇄 중인 문서나 오류가 발생한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쇄 대기열에 대기 중인 문서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의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4번 문제를 보기 전에 파일 탐색기의 폴더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폴더 옵션을 볼 건데요. 폴더 옵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먼저 보면 여기 파일 탐색기라고 보이죠?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 창에 가면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 폴더 옵션이 있는데요. 이 폴더 옵션에서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에서 뭐 어떤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그 해당 부분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옵션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일반 탭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 탭에서는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지, 새 창에서 폴더를 열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하위 폴더가 같은 창에서 열릴지 아니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폴더를 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클릭하면 열지, 두 번 클릭,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열지를 설정할 수 있고,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된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할지 말지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일반 탭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이 파일 탐색기의 폴더 옵션에서 일반 탭, 보기 탭, 그리고 검색 탭에서 각각 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기 탭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보기 탭에서는 표시 여부, 말 그대로 보기 탭이죠. 표시 여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정하는 게 보기 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라이브러리를 표시할지 말지, 표시 여부, 숨긴 파일을 표시할지 말지, 표시 여부, 확장자명을 표시할지 말지, 이러한 표시 여부와 관련된 것을 설정하는 것이 파일 탐색기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 보기 탭은 뭐라고요? 표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설정하는 곳이 보기 탭입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탭인데요. 검색 탭에서는 이거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자고요.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검색할 때 색인을 사용할지 말지 여부를 검색 탭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숨긴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표시 여부 관련해서 지정할 수 있었죠. 1번 보기는 맞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러한 표시 여부는 파일 탐색기의 폴더 옵션에서 보기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2번,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명을 숨기도록 설정할 수 있다. 확장자명의 표시 여부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기 2번은 맞는 거죠. 추가적으로 표시 여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도 보기 탭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보기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먼저 볼게요.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죠. 폴더 옵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폴더 옵션에서 어느 탭에서 할 수 있었죠? 얘는 검색 탭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탐색창, 미리 보기 창, 세부 정보 창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보기의 창 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것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파일 탐색기에 보면 여기 보기가 보이죠? 보기의 창 그룹에서 이러한 뭐 탐색창이라든지 미리 보기 창, 세부 정보 창과 같은 이러한 표시 여부를 보기의 창 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파일 탐색기의 폴더 옵션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창 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창 그룹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파일 탐색기의 즐겨찾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문제 바로 볼게요. 1번 자주 사용하는 폴더나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러한 것들이 즐겨찾기겠죠? 자동으로 등록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즐겨찾기에 객체를 추가하려면 추가할 객체를 즐겨찾기에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 파일 탐색기를 보면 여기 즐겨찾기가 나와요. 즐겨찾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즐겨찾기를 추가하고 싶으면 어떤 파일을 끌어서 드래그하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2번 보기는 맞습니다. 3번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된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한다. 3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3번은 틀렸죠. 왜 틀렸어요?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된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하는 것은 폴더 옵션의 보기 탭이 아니라 어떤 탭이었죠? 일반 탭에서 설정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자주 사용하는 객체를 등록하여 해당 객체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 즐겨찾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탐색기에서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찾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이 검색 상자가 뭐냐 하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검색 상자가 돼요. 그래서 이 검색 상자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기 1번. 검색 상자에서 찾으려는 파일이나 폴더명을 입력하며 그 검색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필터링 돼서 결과가 표시되겠죠. 자, 보기 1번은 맞습니다. 보기 2번, 검색 내용에 이러한 표시를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한다라고 하는데요.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검색 내용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해요. 예를 들어서 파일 탐색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검색 상자가 있어요. 이 검색 상자에 템프라고 입력하면 이 템프와 관련된 파일이나 폴더명이 필터링 돼서 검색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템프라고 하면 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가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이 기호가 아니고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아스타나 별표, 아스타, 물음표 등의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하는데 3번은 맞습니다.
이러한 와일드 카드는 엑셀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서 한번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암튼 와일드 카드에는 이런 뭐 아스타나 물음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음표는 어떤 한 문자를 의미하는 거고 아스타는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 아스타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가 되고 김 물음표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가 되는 건데요. 이건 추후에 엑셀에 자주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자고요. 이러한 검색 상자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고요. 4번 특정 파일이나 그룹을 정기적으로 검색하는 경우 검색 저장 기능을 이용하면 다음에 사용할 때 원래 검색과 일치하는 최신 파일을 표시해 준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파일 탐색기에서 같이 볼까요? 자, 파일 탐색기에 제가 여기 검색란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여기 검색 탭이 추가돼요. 자, 다시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여기 검색 탭이 추가되죠. 여기에 제가 한번 템프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고 여기 검색 저장 기능 있죠. 자, 검색 저장 기능을 통해서 이 해당 내용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검색 저장 기능이라는 게 검색 저장 기능을 이용하면 제가 템프라고 검색한 거를 저장을 해놓고 한 달 뒤에 이 파일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면 한 달 뒤, 즉, 그 해당 당시의 최신 파일을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런 게 검색 저장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 됩니다. 검색 내용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NTFS 파일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FAT16이라는 게 있고 FAT32라는 게 있고 NTFS라는 게 있고 EXFAT라는 게 있죠. 아, 정말 용어만 봤을 때 생소하죠. 그쵸? 이런 순서는 이 파일 시스템의 발전 순서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 FAT16에서 시작을 했고 발전을 해서 FAT32 그리고 NTFS라는 파일 시스템 그리고 EXFAT라고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FAT32에서 NTFS로 넘어갈 때 이 차이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즉, 이 NTFS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 이 해당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데, 이 해당 내용이 이 FAT32와 차이점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이 NTFS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NTFS는 어떤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인데요. FAT32 파일 시스템보다 성능이 우수해요.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성능이 우수하겠죠?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최대 파티션 볼륨 크기는 256TB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6TB까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TFS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이 258TB면 이거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파티션 크기, 즉 256TB까지 인식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해요. 뭐 이런 거겠죠. 어떤 파일에 A라는 사용자는 접근할 수 있고 B도 접근할 수 있는데 C랑 D는 접근하지 못하고 뭐 이런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겠죠. 자, 그리고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약 400MB 이하의 볼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있고 파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오버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택배비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택배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물건은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랑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죠.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 최소한의 사용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파일의 볼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게 NTFS의 특징이에요. 이 NTFS의 특징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FAT32 파일 시스템과 비교하여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어떤 성능이 우수해요. 2번. 하드디스크 논리 파티션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NTFS는 256TB까지만 인식을 하죠. 즉, 최대 파티션 크기는 256TB이기 때문에 크기에 제한이 없다는 게 틀렸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비교적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약 400MB 이하의 볼륨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맞습니다.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NTFS 파일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 맞는 설명이죠. 보기 2번 FAT32보다 성능 보안 안전성이 높다는 것도 맞습니다. FAT16, FAT32, NTFS, EXFAT로 발전을 했는데 NTFS는 FAT 파일 시스템보다 성능이 우수해요. 그쵸? 자, 보기 3번 보겠습니다. 모든 디스크 드라이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봄용 파일 시스템이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틀렸는데요. 일단 보기 4번 먼저 볼게요. 파일 크기는 볼륨 크기에 의해서만 제한이 된다. 그렇죠. NTFS는 볼륨 크기에 의해서만 제한이 됐었고, 최대 얼마까지 가능했었나요? 최대 파티션 크기는 256TB까지, 즉 256TB까지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볼륨 크기에 의해서만 제한이 된다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이 NTFS는 FAT 파일 시스템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장점이 많지만 but FAT 파일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범용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되죠. 그쵸?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NTFS는 범용 파일 시스템은 아닙니다. FAT 파일 시스템과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기 전에 윈도우 10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에요.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OLE 기능인데요. OLE는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의 뜻으로 다른 앱에서 작성한 객체를 현재 작성 중인 문서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OL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가 사진을 복사한 다음에 워드나 엑셀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OL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작성 중인 문서에 연결하거나 연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연결한 문서는 원본 객체를 수정하면 수정한 내용이 반영된다는 게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사진을 제가 복사를 했는데 B라는 객체에 연결해서 붙여넣게 되면 이 원본 객체를 수정하면 이 붙여넣은 객체도 수정이 되는 게 연결, 그냥 뭐 링킹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작성 중인 문서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총칭해서 OLE라고 합니다.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로는 PNP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PNP는 플러그 앤 플레이예요. 꽂으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했을 때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윈도우겠죠. 운영체제가 필요한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 PNP라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USB를 장착을 했어요. 그림으로 그렇게 안 믿기겠지만 USB를 장착했습니다. USB를 장착했는데 저희가 USB를 장착하면서 어떤 설정을 해주지는 않았었죠. 그런 것들은 운영체제가 필요한 설정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뭐다? PNP,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어떤 연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앞 글자를 따서 GUI라고 하는데요.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 저희가 보통 컴퓨터에 이 바탕화면이 있으면 어떤 아이콘을 인터넷이 있다고 하면 더블 클릭해서 인터넷에서 접속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으로 사용자와 연결했다. 뭐 이런 뜻이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당연히 인터넷 아이콘을 클릭해서 접속하는 것들이 GUI라는 이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을 클릭하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나오는데요. 운영체제가 운용 프로그램들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하는 멀티태스킹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운영체제가 CPU 사용 시간을 제어하므로, 즉, 이제 운영체제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있는데,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뭐, 카카오톡도 하고, 인터넷도 열려 있고, 뭐, 어떤 유튜브도 열려 있고,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운영체제가 이런 각 프로그램들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니까 멀티태스킹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A라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강제로 종료하고 A가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 자원이라고 하면 뭐 CPU 사용이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자원을 반환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멀티태스킹 방식이 선저명 멀티태스킹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운영체제가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러한 운영체제가 CPU 이용 시간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시스템 자원을 반환하며 이렇게 이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윈도우 제공 기능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여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연결된 데이터도 함께 수정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뭐예요, 답은? 4번이죠. OLE 기능입니다. OLE 기능 중에 연결, 링킹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어떤 이제 원본 데이터를 복사해서 다른 객체에 삽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원본 데이터가 수정될 때 연결된 데이터도 함께 수정되도록 하는 연결, 링킹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 기능을 지원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 문서 편집기에 연결한 경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수정하면 문서 편집기의 그림도 같이 변경됩니다. 뭐 동일한 말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OLE에 관한 기능이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윈도우 7의 멀티부팅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지금 저희가 푸는 거는 윈도우 10이지만 과거에는 윈도우 7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윈도우 10이든 7이든 멀티부팅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문제 풀 때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멀티부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부팅입니다. 멀티부팅은 말 그대로 멀티부팅이죠. 여러 개의 운영체제로 부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멀티부팅입니다. 멀티부팅을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에 각 운영체제에 사용할 개별 파티션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멀티부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이런 파티션이 필요해요. 파티션이 어떤 거를 나눠 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C 땡땡, D 땡땡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런 파티션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 땡땡 C 드라이브에서는 윈도우 7을 설정할 수 있고 D 드라이브에서는 윈도우 10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암튼 이러한 멀티부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에 각 운영체제에 사용할 파티션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컴퓨터를 시작할 때 실행할 윈도우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멀티부팅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 경우 새 버전의 윈도우를 별도의 파티션에 설치하고 이전 버전의 윈도우를 컴퓨터에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맞는 설명이죠. 2번 멀티부팅을 위해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각 운영체제에 사용할 개별 파티션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멀티부팅은 두 개의 윈도우 중 최신 버전을 먼저 설치하고 이전 버전을 다음에 설치해야 정상적으로 부팅된다고 하는데 3번은 틀렸습니다. 어떤 운영체제를 먼저 설치하던 늦게 설치하던 어떤 버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컴퓨터 시작할 때 실행할 윈도우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좀 개념을 살펴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어떤 거냐면 이 원본 파일이 있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파일이 있는데요. 이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왼쪽 아래쪽에 보면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콘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저희가 바탕화면에 보면 어떤 엑셀 파일이 있는데 엑셀 파일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 파일 이 어떤 원본 위치에 있으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이 원본 위치에 있는 곳에 가서 이 파일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인데요. 링크에서 LNK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이고요. 원본 파일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당연히 실행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을 찾아서 실행을 하는데 원본 파일이 없으면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원본 파일에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이 엑셀 원본 파일을 바탕화면에도 만들 수 있고, 뭐 C 드라이브에도 만들 수 있고, D 드라이브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되죠. 1번은 맞고요. 2번, 파일 폴더뿐만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나 프린터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번은 맞고요. 3번, 1번 아이콘과 비교하여 왼쪽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포함돼서 표시가 됩니다. 3번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렸겠죠. 왜 틀렸어요? 자, 일단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된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에 원본 파일을 뭐 엑셀도 연결을 하고 파워포인트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위치 정보를 가지는데 얘를 실행하면 엑셀을 실행해야 돼요.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야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당연히 하나의 원본 파일만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윈도우
10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윈도우 10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유형이 다양해요. 근데 윈도우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다루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한 11문제를 풀면서 이 관련된 개념을 꼭 잘 숙지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윈도우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